안녕하세요. 오늘은 말 위에서 역사를 바꾼 자들 시리즈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왜 영어로 돼지는 피그인데 돼지고기는 포크일까요? 그저 단어 차이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건 영국의 개국과 언어 그리고 역사를 뒤흔든 단 하루의 전투에서 비롯됐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 남자와 단 한 번의 거대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1066년 10월 14일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말 위에서 역사를 바꾼 남자 정보광 윌리엄이 등장합니다. 11세기 중엽 잉글랜드는 겉으론 안정되어 보였지만 속으론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왕은 경건왕 에드워드, 이름처럼 신앙심 깊고 조용한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만큼 왕권이 약했습니다. 정치는 귀족들이 좌우했고 실권자는 웨식스의 강력한 귀족 하롤드 가문이었어요. 게다가 에드워드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하롤드의 여동생이었지만 결혼 후에도 자식은 없었죠. 그럼 후계자는 누구였냐고요? 딱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는 여러 사람에게 내가 후계자다 식의 말을 흘리곤 했죠. 그중 한 사람이 바로 노르망디 공국의 윌리엄이었습니다. 윌리엄은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 공국의 공작이었습니다. 바이킹의 후손이었지만 이미 프랑스 문화와 언어를 받아들인 지 오래였죠. 그럼 에드워드와 윌리엄은 진짜 친척이었을까요? 완전한 혈연은 아니에요. 다만 둘 다 노르망디 귀족 가문 출신이었고 에드워드의 어머니가 윌리엄 쪽 조상의 자매였기 때문에 멀찍한 사촌뻘 정도 되는 사이였죠. 그래서 윌리엄 입장에선 왕도 내게 후계자라고 했었는데 내가 후계자 되는 게 이상해? 라는 억지 반 명분 반 논리를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에드워드 왕이 죽고 나니 내가 진짜 후계자다 라고 주장하는 자가 셋이나 튀어나옵니다. 첫째는 헤럴드. 에드워드가 숨을 거두기 직전 왕의 침대 곁을 지키던 헤럴드가 말합니다. 왕께서 제게 왕위를 맡긴다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헤럴드는 왕의 딸과 결혼한 사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후계자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했죠. 그는 웨식스를 중심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실질적 1인자였습니다. 지금 내가 왕이 안 되면 나라가 분열됩니다. 하고 헤럴드는 스스로 왕관을 씁니다. 그렇게 헤럴드 2세가 즉위합니다. 그리고 둘째 후보는 하랄드. 노르웨이에서 날아온 하랄드는 말합니다. 예전 잉글랜드의 왕이 노르웨이의 왕위를 넘긴다고 했었다. 그게 정확히 무슨 얘기냐고요? 옛날에 잉글랜드 왕이 덴마크 왕이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덴마크 왕이 죽고 나면 넘긴다고 했다는 건데 그건 그냥 북유럽끼리만 한 약속이었고 정작 잉글랜드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었죠. 하지만 하랄드는 진짜 바이킹 전사였고 실제로 300척에 달하는 배를 이끌고 영국 북부를 침공합니다. 게다가 헤럴드의 친형이었던 토스티까지 하랄드 편에 붙죠. 형제 싸움으로 인해 영국 북부는 난리가 납니다. 셋째는 오늘의 주인공인 윌리엄. 윌리엄은 앞서 말했듯 에드워드와의 가문 인연을 근거로 왕위를 주장합니다. 그는 노르망디 공작인 로베르 1세의 유일한 아들이자 사생아로 태어나 6살의 어린 나이로 노르망디 공작이 되었다가 어린 사생아를 공작으로 인정하지 않고 반란을 일으킨 귀족들 틈에서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은 뒤 공작위를 완성시킨 인물이었습니다. 이 셋이 다 진짜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그땐 말이 칼이었고 전쟁이 왕위 계승의 방식이었습니다. 윌리엄은 결단합니다. 지금 안 가면 왕자는 없다. 병력 약 7,000명, 기병, 보병, 궁수로 구성된 3단 명종, 그리고 배 700척으로 프랑스 해협을 가로지릅니다. 윌리엄은 프랑스 해협을 건너 잉글랜드 남부 서식스의 패번시에 상륙했습니다. 그곳에 목책 요새를 구축한 뒤 헤이스팅스로 이동했죠.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자가 있었으니 이미 왕으로 즉위한 헤럴드였습니다. 게다가 헤럴드는 단 며칠 전 노르웨이 하랄드의 침공을 막고 온 참이었죠. 지친 군대와 상륙 직후의 프랑스 군대. 그럼에도 헤럴드는 결전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1066년 10월 14일 영국 남부 헤이스팅스 인근 헤럴드의 군대는 언덕 위에 진을 치고 방패벽을 만들어 철벽처럼 맞섭니다. 윌리엄은 말합니다. 기병을 울려라. 화살을 쏴라. 적의 전열을 부셔라.
하지만 언덕의 방패는 무서웠습니다. 궁수의 화살은 방패에 튕기고 보병은 밀려났으며 기병은 경사로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었죠. 앞열의 전열이 흔들리자 기가 꺾인 노르망군은 후퇴하기 시작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때 전장에 누군가 외칩니다. 윌리엄이 죽었다! 이 말의 여파로 노르망군은 더 큰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자 신이 난 잉글랜드군은 도망치는 노르만군을 추격하기 시작했고 이대로 노르만군은 무너지는 듯 했죠. 그때 말 위에서 한 남자가 투구를 벗고 외칩니다. 내가 윌리엄이다. 나는 살아있다. 이 말에 힘을 얻은 노르만군은 다시 잉글랜드군과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후로 접어들자 윌리엄은 일부 병력을 후퇴시키며 연기합니다. 졌네. 도망가자. 윌리엄의 군대가 갑자기 후퇴합니다. 그리고는 윌리엄은 기병을 회전시켜서 측면에서 돌진하며 적의 방어진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죠. 이렇게 적의 전열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 마지막엔 궁수들에게 지시합니다. 화살을 사선으로 쏴라! 그리고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헤럴드는 얼굴에 화살을 맞고 전사했다고 합니다. 헤럴드가 죽자 방패벽은 무너졌고 윌리엄은 승리합니다. 그는 헤이스팅스의 승리 후 런던으로 진군하며 영국 왕위 확보에 나섰고 결국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질문이 시작됩니다. 왜 영어엔 피그와 포크, 카우와 비프처럼 같은 걸 가리키는 서로 다른 단어가 있을까요? 그건 바로 이 전투에서 말 위에서 이긴 자들이 만든 언어의 계급 구조 때문입니다. 노르만족이 잉글랜드를 정복한 뒤 귀족층은 대부분 프랑스어를 썼고 기존 잉글랜드인, 그러니까 앵글로 섹슨인들은 영어를 썼어요. 문제는 뭐냐면 같은 걸 두고도 귀족과 평민이 부르는 말이 달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들판에서 돼지를 부를 때 일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pig. 하지만 저녁이 되면 그 돼지는 고기가 되어 귀족의 식탁에 오릅니다. 그때 귀족은 뭐라고 부르냐고요? 포크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고기인데 부르는 단어는 다릅니다. 일하는 사람은 pig, 먹는 사람은 pork. 소는 어떨까요? 기르는 사람은 cow, 먹는 사람은 beef. 이게 바로 언어로 나뉜 계급이었죠. 이런 단어들 전부 프랑스어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엔 당신이 무슨 단어를 쓰느냐가 어느 계층이냐를 말해주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영어는 두 개의 언어가 뒤섞인 구조가 되었고 지금 우리가 쓰는 영어 속에도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재밌는 건 말이죠. 이런 계급 구조가 지금도 영국 사회에 은근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잉글랜드 상류층은 지금도 승마, 조정, 오페라 관람 같은 활동을 즐깁니다. 반면 일반 대중은 축구, TV쇼, 펍 문화가 생활의 중심이에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전반적인 문화가 그렇다는 거니까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족 자제들은 이튼 칼리지 같은 명문 사립학교에 진학하고 거기서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같은 엘리트 대학으로 갑니다. 반면 일반 중산층이나 서민층은 대부분 공립학교를 나오고 지방대나 주립대로 진학하는 구조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건요. 영국은 표면상으론 민주주의 국가라서 누구나 투표할 수 있고 평등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정치적으로는 모두가 참여하는 구조지만 영향력은 여전히 상류층이 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두가 참여하는 정치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여전히 노르만 후예들의 손에 남아있는 셈입니다. 즉 겉으론 평등해 보이지만 속은 아직도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문화 계급 구조가 남아있는 것이죠. 실제로 헤이스팅스 전투 이후에 잉글랜드는 큰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그 전투는 끝났지만 그로 인해 만들어진 구조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인 포크와 피그뿐만이 아니라 삶 전체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서로 다른 구조로 고착된 것이죠. 윌리엄의 정복은 단 하루의 전투였지만 그 하루가 바꾼 것은 왕 하나가 아니라 영국이라는 나라의 뼈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